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IT 종목 중에서 이제 많이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 이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 이제 베셀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이제 뭐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쪽에 사실 재료가 한 번씩 다 지나갔어요. 네. 뭐 삼성전자는 평택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LG가 지금은 1등이니까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제 앞으로 뭐 대규모 투자를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앞으로도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은 단순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에서 뭐 제일 가는 회사들이니까 얘네들이 하는 것들을 보는 것도 맞지만은 우리 전 세계에서 또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대륙 시장을 또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또 어마무시한 규모의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디스플레이 업종 중에서 업종들마다 많이 올라간 거는 조심해야겠지만 아직 올라가지 않는 종목들에 있어서는 여전히 상승이 유효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로 가지고 온 베셀이라는 종목은 기존에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LCD 쪽에 이제 그런 상품들을 통해 가지고 회사가 많이 성장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차세대 OLED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요즘에 뭐 스마트폰, 모니터, 그 이외에 뭐 스마트워치, 뭐 5만 가지 물건들의 디스플레이가 OLED로 좀 교체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들이에요. 그래서 OLED 쪽으로 지금 세대 교체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 아마 올해에서 내년 정도까지는 LCD 쪽에 조금 더 깔아놓은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주목을 받겠지만은 앞으로는 OLED가 아니면은 경쟁 자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OLED 관련주인 베셀 장비주를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 이제 LG 쪽에서 투자가 15조 원 정도 2020년까지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요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중국에서도 2020년도까지 OLED 쪽에 대규모 투자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더 어떤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들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큰 종목만 알고 있지만은 베셀이라는 굉장히 작은 종목, 시가총액이 800억밖에 안 돼요. 근데 이런 회사가 실질적으로 중국의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에 납품을 많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의 디스플레이 회사에 이제 BOE라는 데에다가 또 납품을 성공시키면서 얘네들이 이러다가 중국 진출 제대로 하는 게 아니냐, 한번 사고 일 한번 내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제 스토리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의 위치 한번 좀 간단하게 보면서 매매 전략까지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베셀을 좀 보게 되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주가가 여기 9,000원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돌파하지 못하고 아쉽게 이제 밀려버린 부분들인데 이 자리가 고점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래량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거래량을 보니까 지난 2016년도 고점이 나왔을 때는 거래량이 엄청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죽어버리는 과정이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거래량 자체가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종목을 사람들이 아직 많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를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 상승 추세가 본 게임이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셀의 경우에는 내일장 매수 전략들은 간단합니다. 내일 장이 시작하면 아침에 시가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시가 이하로 편안하게 들어가세요. 편안하게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이었던 9,000원 정도. 네, 이 자리를 제가 목표가로 설정했으니까 전고점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은 기분 좋게 매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가가 밀리게 된다면 7,450원 정도로 잡았는데요. 최근에 네. 저점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좋은 구간이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베셀 이렇게 설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봉 유격훈 전문가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또 디스플레이 섹터에서 한 종목 들고 오셨죠. 베셀이었습니다. 매수 가격은 시가 이하이고요. 목표가 9,000원, 손절가 7,45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신사임당 함소회 전문가님의 첫 번째 관심 종목 만나볼 텐데 어떤 종목 좀 들고 오셨어요? 네, 사실 인공지능 하나 제가 뽑은 종목 하나 이렇게 들고 오려고 했는데요. 네네. 오늘 장을 좀 보니까 종목들이 좋은 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 이 종목들을 봤을 때 제약주라든지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굉장히 좀 눈여겨보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종목들을 움직이는 주체들이 제 거 방송을 보고 있는지 종목들을 이 종목이 좋아서 좀 가지고 가야겠다 이런 말을 하면은 말을 하자마자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저번 시즌 때 그랬던 종목이 DSK라는 종목이었는데 이 DSK라는 종목이 제가 말을 하고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근데 오늘 종목은 아쉽게도 상한가는 못 갔지만 뭐 대한유팜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알서포트, 그다음에 흥국화재 이런 종목도 이제 신고가 갱신을 할 수 있는 패턴들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우리 그 신사임당 가족들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뽑았던 종목들이 아쉽게도 날아가서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인공지능이 뽑아준 종목을 두 종목을 다 들고 왔는데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인공지능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종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KC피드라는 종목을 들고 왔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개헌주로도 많이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한미 FTA 수혜주로서도 이제 주가 등락폭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최근에 이제 그 KC 프레시라는 그 기업과 이제 합병을 한다는 소식으로 그 급등 시세를 주면서 거래량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급등 시세를 주고 거래량 없이 하락하는 패턴. 요즘에 이런 패턴들이 강력한 지지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반등을 주는 모습을 줄 때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 추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KC피드라는 종목은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력한 지지 구간은 2,370원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종목은 지금 뭐 일봉상으로 봤을 때 제가 좋아하는 26일선을 일단 단기적으로 이탈을 했지만 이 종목이 워낙 유통 주식 수가 적고 시총이 적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개인 물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하는 구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이 종목을 또 주봉상으로 좀 봤을 때 상방으로 지금 2,900원대에 지금 강력한 저항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을 이제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을 좀 봤을 때 그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 지금 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단기적으로 이 수익률 배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대 그리고 2,300원대를 좀 지지를 받아주고 다시 반등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지켜준다고 예상을 해서 저는 내일 시가 이하로 공략을 할 예정이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2,750원을 가지고 왔는데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주봉상 박스권이 2,900원, 지금 3,000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네요. 이 3,000원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 목표가는 화끈하게 3,000원을 잡을 예정이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밑꼬리들을 봤을 때 2,200원대까지 빠지면 반등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리스크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 밑에 이탈을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주가를 회귀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래도 좀 손절가를 잡았을 때 2,200원은 좀 이탈을 안 했으면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2,200원을 잡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런데 좀 궁금한 점이 이 KC프레시 합병 소식이 또 지난 재료이긴 한데 다시 한번 주가 재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은 또 어떤 걸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그 KC피드라는 종목을 그 최근에 나왔던 이슈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최근에 급등을 한 이유가 합병 이슈다. 그리고 다시 재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많이 있고 이런 유통 주식 수가 적고 시총이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테마 하나만 터져주더라도 급등 시세를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8월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부익부 빈익빈 약간 빈부격차가 있는 시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KC피드라는 종목은 이 빈부격차에서 소형주들, 급등주를 줄 수 있는 종목들, 테마주의 순환매가 나올 때 충분히 상승을 해줄 수 있고 지금 최근에 한미 FTA 관련된 기사들이 다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엮어서 재상승을 한다면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매를 하기로 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테마주에 편입될 기대감이 있다. 단기 급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설명 들어봤습니다. KC피드 매수가는 시가 이하이고요.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인 3,000원, 손절가 2,2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적봉 유경훈 전문가님의 두 번째 관심 종목도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국제유가에 따른 수혜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뭐 대표적으로 뭐 정유주 아니면 화학주를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네.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도 이제 그쪽 이제 화학주 쪽에 속하는 종목들인데 종목은 이제 카프로라는 종목이고요. 네. 이 카자가 들어간다고 자동차 쪽이 아니라 이 회사가 생산하는 거의 독점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카프로락탐이라는 소재, 그걸 따라서 이제 이름을 카프로라고 지은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 사실 이 회사가 이제 예전에 좀 그 주목을 받았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우리 그 곡물 가격이 인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이제 그런 거 출하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가뭄이 온다든지 홍수가 온다든지 그러면은
이 우리 그 밥상 그 물가라 그러죠. 그게 갑자기 막 치솟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저쪽에 이제 동부 지역에 뭐 심각하게 좀 가뭄이 좀 있었다가 비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적당히 오는 게 아니라 뭐 폭우가 오고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곡물 가격 수혜주를 보셔도 무방하고요. 국제유가 수혜주를 보셔도 무방한 종목이 요 카프로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유한 비료 쪽에 최대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등을 먹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1등 기업은 쉽게 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재료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화학 원료에 들어가는 어떤 뭐 나일론이라든지 이런데 뭐 소재들에 들어가는 카프로락탐이라는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그 회사가 되겠고요. 사실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화학주들이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좋다라는 걸 설명을 좀 드리는 것이고 주가 위치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회사를 좀 보게 되면은 사실 이 카프로라는 회사의 최대 주주인 효성이나 코오롱 인더스트리라는 회사의 주가를 좀 볼 수밖에 없는데 이 회사들의 주가가 최대 주주인 효성 같은 경우는 지금 역사적인 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오롱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세를 줬다 이제 밀려 있는 구간들인데 바닥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모회사들이 탄탄하다는 거 역시도 한 가지 오늘 제가 준비한 대본은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이제 보너스 재료를 보시면 되겠고 지금 카프로의 주가 역시도 과거에 3만 원짜리 주식이 지금 6천 원대에 놀고 있다면 이런 종목을 사야지 우리가 뭐 이번 시즌에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말까지 갔을 때 얼마나 많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들 이런 데도 찾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카프로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뭐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종목 뭐였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벳셀이라든지 이 종목 마찬가지로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열심히 사고 있어요. 개인들만 지금 이 종목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열심히 매도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이 부분들 역시 왜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같은 장에 샀을까? 네. 왜 어제 같은 장에 왜 샀을까? 그 많고 많은 종목들 중에 그 이유가 이 종목에 가진 모멘텀에 있다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카프로는 매수하실 분들은요. 역시 간단합니다. 내일장 시가 이하로 분할 매수로 천천히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주가가 이제 오른다면 목표가가 있어야겠죠. 목표가는 7,500원으로 조금 이제 얕게 좀 작게 좀 잡아봤는데요. 7,500원 돌파는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돌파를 하게 된다면 제가 후속 전략을 드리는 걸로 하고 1차 목표가 7,500원 그리고 주가가 밀리게 된다면 손절가는 6,000원으로 깔끔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카프로였습니다. 유가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오늘 그리고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순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종목이기도 합니다. 매수 가격은 시가 이하이고 목표가 7,500원, 손절가 6,000원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심사임당 함소혜 전문가님의 두 번째 관심 종목 만나볼 텐데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이번에는 저와 좀 연관이 많은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지혈증을 좀 염두하신다든지 저처럼 이렇게 고기 좋아해서 살 많이 찌신 분들은 이 종목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저와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관련된 종목이 뭐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좋아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걸로 이제 그 주식들을 이제 좀 보면서 공부도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 오늘 가져온 종목은 치매 관련주이자 최근에 고지혈증 관련된 그 기업으로서 지금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명문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고지혈증 환자들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몇 년 전만 해도 좀 날씬했거든요. 저와 같은 이제 약간 비만한 인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일반인들이라면 이제 그 고지혈증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신약들이나 천연물로 이제 그 제작을 하는 이제 생산을 하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그 신약을 이제 개발하는 이 종목을 우리 그 인공지능 시스템이 뽑아줬기 때문에 좀 눈여겨봤는데 차트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외인들 매수세도 한 3일 정도 들어온 거 보니까 단타를 좀 치러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 그 121선을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좀 차트를 늘려서 보면요. 그 과거에 지금 급등하고 밀렸던 구간들 좀 확대를 해서 봤을 때 그 상승하고 뚫지 못하고 밀렸던 그런 구간들이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구간들이 이제 자주 겹칠수록 강력한 저항 구간이고 이런 구간들을 돌파를 해줄수록 강력한 지지 구간. 웬만하면 이 구간까지는 내려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전에 그 차트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오늘 정확하게 추세 전환은 하지 않았지만 어제 새별형 캔들이 나오면서 추세 전환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오늘 이제 양봉 마감을 했는데요. 웬만하면은 지금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주봉상으로도 봤을 때 지금 20주선과 60주선을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요즘 패턴들을 봤을 때 60주선, 60월선, 121선, 120주선, 121선, 61선 이런 이제 중장기 이평선을 좀 지지를 받아주는 종목들이 단기 시세를 주는 패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뭐 지금 이런 패턴들을 좀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다음에 제 무방을 놀러 오시면은 이런 패턴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무료 방송. 네, 그 PD님이 또 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좀 그 약간 그 방송 초보자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60주선을 지켜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다시 이제 꼬리를 좀 달아주면서 다시 재상승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웬만하면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를 이탈을 안 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명문제약은 내일 시장이 열리면은 시가 이하로 분할 매수 공략을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 종목의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좀 목표가를 좀 짧게 잡아왔는데 좀 약간 욕심을 좀 더 부려가지고 PD님한테 혼날 것 같은데 욕심을 좀 더 부려가지고 한 6,800원대까지 6,800원을 넘겨서 지금 이제 그 단기 이평선의 데드 크로스가 형성이 되고 있고 이 일목균형 그 선이 지금 변곡이 되고 있는 7,080원대까지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아보겠다, 패기 있게 잡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웬만하면 이탈을 안 하겠지만 손절가도 좀 약간 수정을 해서 그 지금 하방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캔들에 밀집되어 있고 이제 또 이제 하방에 형성되어 있는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 밑에 네. 그 지지 구간이 5,300원대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한 충분히 시세를 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좀 공략을 하신다면 이번에 이제 뭐 제약주라든지 정책주 이런 테마주 위주로 보셨던 분들은 저와 같이 좀 좋은 수익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명문제. 그럼 목표가 좀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수정을 해 주셨는데 6,800원인 건가요? 뭐 7,080원이신 건가요? 6,800원 같은 경우 약간 좀 현실적인 목표고 예. 7,080원, 7,200원까지 좀 패기 있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문제약 전문가님의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선정해 주신 종목이었죠. 대응 전략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각각 두 종목 총 4개 종목을 살펴봐 드렸는데 상대방 종목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없으신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봉 유경훈 전문가님은 심사임당 함소혜 전문가님의 두 종목 가운데 뭐 궁금하신 점 없으신지 날카롭게 질문 도와주시죠. 뭐 이렇게 워낙에 잘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이번 시즌에 네. 기가 눌리신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예. 네. 어쨌든 이제 종목들을 보니까 네. 괜찮아요. 다 괜찮고 이제 뭐 제약주들이 요즘에 많이 좀 부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죠. 최근에 뭐 아까 시간의 거래에서도 보니까 뭐 임상에 성공한 종목들의 기업들이 막 시간에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더라고요. 네. 다 좋은데 KCPD라는 종목, 이 종목은 좀 약간 좀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종목이 예전에 그러니까 뭐 작년하고 올 초 해가지고 대선주로 한번 엮였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테마주로 한번 크게 한번 급등을 했다가 빠진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글쎄 뭐 단기적인 반등을 볼 수 있겠지만은 글쎄 뭐 많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현재 뭐 수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지금 이제 최근에 보면은 주 매수세.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누적 순매수량을 봤을 때는 개인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수급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이제 과거 어떤 테마주였던 부분에 따른 어떤 리스크들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KCPD에 대한 어떤 약간 당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우리
그 적풍 전문가님은 좀 안전하게 매매를 하시는 패턴이기 때문에 네. 그 테마주를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뭐 문재인주, 뭐 반기문주, 뭐 정책주들 그 급락을 보여줬다가 다시 급등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KC피드가 그런 과거에 엮였다고 해서 앞으로 상승을 못할 거라는 그런 편견을 좀 버리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주식시장에서 단기 고수익을 내는 그런 비결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심사입니다. 한수혜 전문가님은 또 적풍 유경훈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이었죠. 벳셀과 카프로 가운데 이 종목은 좀 이상하다, 아닌데 뭐 그런 점 있으신지요? 그 워낙 그 안전한 종목을 들고 오시기 때문에 딱히 네. 태클 걸 건 없는데요. 그 종목들 다 좋고 화이팅 하시라고 응원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 정말요? 네. 답변 뭐 해주시겠어요, 전문가님? 이제 뭐 종목이 네. 올라가야죠, 이제는. 네. 네. 이번 시즌2 좀 멋진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두 분의 관심 종목 살펴봤는데 네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높은 수익률 기록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기법 강의 시간 준비했는데요. 오늘 강의는 적풍 유경훈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셨습니다.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어떤 주제인지 좀 간략하게 공개해 주시죠. 네, 요즘에 이제 뭐 경제 방송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네. 우리 뭐 이데일리 TV도 마찬가지지만 추천 종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네. 제가 아침부터 밤까지 봤더니 2, 30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걸 다 살 수 있느냐?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하고 이제 다다음 주까지 두 번의 시간이 있는데 계좌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강의를 좀 드릴까 하고요. 아마 종목을 하나 드리는 것보다 이게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풍 유경훈 전문가님의 강의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두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